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창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이번 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벌써 주말인 게 너무나도 좀 아쉬운 하루였죠. 네, 그렇지만 또 금요일인데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또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도 관세 사정권 안에는 들어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테이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우리 시장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상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 모두 다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 오늘 굉장히 또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어느 섹터가 좀 대표적으로 강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코스닥에서 먼저 살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주들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 조정이 나왔었지만 이제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CXL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업종들로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마감이 됐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장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안경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양시장의 성적표 이번 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여주게 되면서 양시장 오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한 14조 원 가까이 동반이 됐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장중의 흐름을 보셔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4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눈에 띄는 부분 바로 2600선입니다. 작년 10월 29일 그 다음으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숫자인데 정말 오랜만에 2600선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살짝은 탄력이 좀 부족했죠. 안착은 하지 못하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오늘장 0.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591선, 2590선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여전히 기관의 매수입니다.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지금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이 안에서 연기금이 정말 최근에 꾸준하게 종목들을 담아갑니다. 연기금이 30거래일째 종목들을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그룹주를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샀고요. 삼성물산, 삼성화재 함께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담았던 종목이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그 종목은 잠시 뒤에 조금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매도했습니다. 3,200억 정도 물량을 덜어냈는데 오늘 외국인이 팔았던 종목군들 섹터로 잡혔습니다. 바로 많이 올랐던 조선주들 위주로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개인들도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가더라고요. 오늘도 652억 원 매물 소화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코스닥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750선 안에서 750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눈에 띄는 부분 758선입니다. 연고점 경신했다.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략 후 강의 장세를 보여주면서 거의 1%에 가까운 탄력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75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외국인들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가까이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인데 오늘 로봇주,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를 구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담았고요. 슈림 로봇도 함께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HLB와 알테오젠도 함께 사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관망세가 좀 뚜렷했습니다. 일단은 매수로 잡혔죠. 120억 정도 물량을 담았는데 외국인과 좀 겹치는 쪽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샀다는 특징이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1,840억 정도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시죠. 오늘장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 기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여기에 1조 원 정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안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하고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받아서 이 반도체를 생산한 뒤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이 이제 이걸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몇 가지 종목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오랜만에 좀 강한 오름세 보였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450원에 강하게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대덕전자 PCB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8%의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목표가 22,000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오늘 2만 원 선 뚫어내면서 2만 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QR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신뢰성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오늘장 7.6%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4,500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샀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팔았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는 56,000원 삼성전자 마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7%.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SK하이닉스 쪽으로 꾸준하게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지금 8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종가는 21만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에서 약간 뻗어나온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차세대 HB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쪽으로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들썩였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세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TLB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18,560원 거래 제한폭에서 오늘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CXL PCB 이 모듈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마이크로 컨텍솔도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최근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7,81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모두 다 두 자릿수의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시죠. 오늘은 미래 먹거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로봇주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글, 테슬라, 로봇 시장에 다시 한번 뛰어들겠다. 특히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들썩였고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강세, 모멘텀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 THK 오늘 24% 넘어가는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 3대 부품사가 있습니다. THK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부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THK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은 지 40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관련 모멘텀으로 묶이면서 13,500원에 마감했고요. 오늘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셔야 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다시 올라왔다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6%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40만 2천원, 40만 원 선에 무사히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원전주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선과 함께 묶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SMR 추진선 모델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사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묶이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조선이라는 모멘텀에 함께 편승을 해서 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지기는 했지만 단연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오늘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동반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오늘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21% 넘게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탄력이 둔화되면서 27,600원, 12%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특징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잘 갔던 조선주들, 전선전력설비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가 어디일까 찾다가 나온 게 바로 이쪽이었죠. 잘 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상호 관세 이런 기대감이 약간은 둔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주, 전선전력기기 전반적으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했던 HD, 현대중공업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하는 모습이죠.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33만 4,500원에 마감했고요.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그리고 전기, 전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이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복귀해 봤고요. 은지 요원과 함께 오늘 장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 역시나 실적 발표된 종목들 그리고 유리기판 업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상승했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호실적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들이 참 많았는데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서원 9.96%의 상승세였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76억,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5,993%가 증가됐다라는 수치에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1,303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BH글로벌 9.65% 또 상한가 안착했고요. SK이터닉스도 오늘 시간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2.55% 상승인데요. 오늘 장에서 정규장에서 원전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HD 한국조선해양에서 SMR이 탑재된 추진선을 공개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원전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SK이터닉스 오늘 정규장에서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얼마 전에는 호실적 소식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상승한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 그리고 큰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군이 바로 유리기판 업종이었습니다. 유리기판 요즘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셔야 되겠는데요. 코스닥에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PREE 10% 상한가 안착하면서 종가 1,34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리기판 업종들 여기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뒤에 나오는 종목들 중에 캠트로닉스라든지 한빛레이저를 포함한 다양한 유리기판 업종들로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디언트 9.97%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이런 소식 들리면서 오늘 코스닥에서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종가 12,35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ITI즈도 9.88%의 상한가 안착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호실적 발표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 9.63% 정말 큰 움직임으로 현재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키스트가 손자 회사죠. SM엔터테인먼트의 손자 회사인 키스트를 370억에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키스트 종가 4,610원의 시간에서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엣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하나 인텔리전스와의 합병 논의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의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시간에서 6.89%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였습니다.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오늘도 대범 투자자문의 수익 홈런 멘토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의 그 강의 기법, 네. 그 홈런 기법 네. 정말 이름부터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홈런이 사실 기분이 좋잖아요. 네. 네, 한 번에 득점을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매수를 해야 대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매매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400만 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수익 나는 투자자는 딱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 함에 있어서 손실을 보시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그것을 역전할 수 있는 실제 매매 방법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를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도 언젠가는 또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트릭 종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휴젤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장 강했습니다. 장중에 29만 1,00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28만 8,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28만 7,500원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실적이 역대급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가격적인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높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40만 원, DB에서 40만 원, 그리고 LS에서는 38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아직까지 위가 더 열려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오 종목 안에서 실적이 나와주는 바이오 종목이 있느냐 아니면 뭐 임상 파이프라인만 기대하는 실적이 안 나와주는 부실주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전자겠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휴젤은 일단은 단순하게 좀 설명드리면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툴리늄 톡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매년 35%, 4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사실은 드문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오 종목으로 좀 피를 봤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면 요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종목들은요, 뭐 파이프라인, 뭐 임상 통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벌어다 준 종목들은 이런 수익,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적자 기업이 아닌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우리가 길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일단 휴젤은요 32만 원까지 저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이오 종목 중 안에서 실적이 나와주는 바이오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요, 시장에서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몇 개 없고요, 실제로. 그래서 휴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와주는 바이오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게 바이오 종목 공략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나와준 종목들을 미리미리 일단 선별을 하시고요. 바이오 섹터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상한 잡주나 뭐 잡주의 바이오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실적주들을 공략하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휴젤의 목표가는 저희가 32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가볍게 좀 공략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까지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목표가 32만 원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체크해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장중에 16% 급등하면서 27,900원까지 갔었고요. 오늘 종가는 27,100원,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27,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시장에 오래된 재료는 바로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도 그런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에 있어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게 조금 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는 하죠. 이 종목이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HLB 제약 5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멘토님, 네. HLB 제약 네. 주가도 또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HLB 제약이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미국 FDA에 이 부분에 임상 3상을 시도를 했었지만은 일단은 임상 3상 결과에 있어서는 보완에 대한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최근에 11만 원까지 작년 5월달, 4월달 기록했었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FDA 결과에 있어서 급락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일단은 박스권 수준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DA 재료가 이번 연도에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된다면 직전 고가 정도도 강하게 좀 돌파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주가가 그러면 저가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재료는 사실은 너무나 확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DA 통과가 되면은 바로 급등 나와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약간 애매하게 결과치가 나와주게 되면은 기존의 저가까지도 사실은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미 FDA 재료가 반영이 돼서 움직일 것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다음 주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10% 이상의 상승 보여줬었고 결과적으로도 일단은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성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바라보게 되면요, 제가 단기적으로 다음 주 정도에 3만 원 정도까지는 트레이딩성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하실 분들은 단기적인 목표가 3만 원대 잡아보시면서 공략하시고요. 보다 상세하게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LB 제약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까지 보시는 거고 네. 혹시 중장기적으로는 안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려면 사실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FDA 관련한 이슈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요. 올해 이제 결과치가 나와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4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다면 HLB 제약은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4만 원까지 한번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이어서 볼게요. 오늘장 굉장히 강했던 종목 마이크로 컨텍솔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거래 제한폭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7,810원에 오늘 마감했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는 모멘텀을 안고 관련 종목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버닌 소켓을 납품한다 이런 모멘텀으로 엮이게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멘토님, 네. 너무 한 번에 강하게 네. 올랐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재료가 돼서 주가가 상승해 졌던 건 맞겠지만은 우리가 종목의 특성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마이크로 컨텍솔은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됩니다. 한 6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한 이유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재료가 됐었지만은 시세 탄력도가 가볍게 돌파를 보여줬었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줬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실 분들은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점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음 주에 공략을 하려면 너무나 공격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마이크로 컨텍솔이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일단은 마이크로 컨텍솔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솔은 갑자기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을 하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흐름만 좀 체크해봐도 괜찮을까요? 마이크로 컨텍솔은 굳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요. 추세 상승 천천히 좀 보여주고 6개월간의 매물대를 천천히 돌파해준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크로 컨텍솔은 정말 관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디자인하우스 쪽도 연관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라보시면 되겠지만은 다음 주는 일단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과 함께 마이크로 컨텍스로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2월 14일 바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굉장히 달달한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인데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신다면 굉장히 달달하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계좌를 열어봤을 때 나만 소외됐다 이런 기분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멘토님의 검색식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내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장중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장 이야기, 시장 이야기, 뭐 뉴스,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니까 QR코드 타고 들어와서 장중에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2-2128-8547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간외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어보브 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5% 강세 보이면서 13,7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사실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멘토님. 네. 최근에 어보브 네. 반도체가 2월 들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음봉으로 돌아서면서 탄력이 둔화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어보브 반도체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어보브 반도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리바운딩이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는 별개로 중소형주단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일단 특징주를 더 한번 챙겨보자라는 의미로 일단 어보브 반도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전력 반도체를 계획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행에 있어서 납품하기 전에 팹립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파운드리 쪽 기업으로 넘겨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일단은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2천억 정도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의 중소형주단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 중에 무거운 종목들은 잘 안 갔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 실제로 중형주단의 반도체 종목들은 좀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줬었지만 이런 중소형주단의 반도체 종목들은 이번 주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분출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 공략을 하실 분들은 제가 오늘 힌트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한 중소형주단 반도체 종목을 좀 공략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하나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6개월간의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 어보브 반도체 매수 타이밍이 그럼 나와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어보브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10,000원대 정도의 과거에 6개월간의 매물대를 또 돌파해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거의 뭐 100%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 단기적으로도 그 이후에 떨어졌었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 최근까지도 돌파를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적인 흐름도 괜찮게 좀 가져갔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단기 스윙 종목으로서 규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6개월간의 매물대를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오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보브 반도체는 일단은 관망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다음 주 정도의 상세한 타이밍은 일단은 관망하면서 저와 같이 좀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정확한 전략은 좀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중형주단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중형주단 종목들도 낙수 효과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형주 공략하시면서 어보브 반도체는 약간 관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과 종목 한 개 체크해봤습니다. 잘 참고해서 다음 주 대응해보시기 바라고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돼.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시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뚜렷하게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셨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법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멘토님이 직접 만든 검색식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주고 계시니까 들어와서 함께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또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신 동안 저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6개월간 매물대를 돌파한 중소형 종목들을 공략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기법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홈런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 상황을 기다리시는 것일 텐데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대시세를 노리는 기준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빠르게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매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오늘 그 기준을 이름을 홈런 매매 기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홈런이 발생이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대량 득점이 야구에서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시세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하나하나 제가 차트를 좀 열어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정도에 6개월간의 매물대가 돌파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을까 좀 생각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또 1년간에 또 매물대가 돌파한 종목이 몇 개가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매로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2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올해 매매를 하실 때 6개월간의 매물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1년 중에 반년이죠. 이 반년이라는 시기 안에서 실제로 꾸준하게 매물 소화를 보여주고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홈런선 제가 세팅해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실적주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홈런선 돌파해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실주는 안 됩니다. 부실주 아니고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된다면 코리아 서킷의 차트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장에서 등락률이 무려 20%가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너무나 많았었고요. 근데 그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만 코리아 서킷을 매수하셨으면, 그리고 홈런선을 세팅하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지금 오늘의 상승은 이 부분은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신호가 발생이 됐었고 2월 달에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해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 상장주거든요. 제가 6개월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시기적으로만 정확히 기억하시게 된다면 신규 상장 중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오늘장의 등락률이 20%가 넘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심플하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개월간 매물대를 돌파 한 종목만 매수하자. 근데 일반적으로 차트 안에서 6개월간의 매물대가 잘 안 보이죠. 사실은 차트를 넓게 열고 보더라도 실제로 애매합니다. 고가, 저가 여러 가지 캔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한눈에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홈런선이라는 것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홈런선 세팅하시고 나서 이 홈런선 위치까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그리고 실적 주면 그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오션 최근에 주가 상승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쪽 안에서 사실은 주가 상승만 놓고 보게 되면은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는 대장주의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매수에 대한 시기는, 그리고 매수해야 할 시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5년 작년에 12월 달 정도에 빵 돌파를 보여줬었습니다. 홈런선 돌파를 보여줬었고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해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오늘 기준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70%의 상승을 보여주게 됐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6개월간의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돌파 한 종목만 매수를 하시고, 근데 실제로 일반적인 차트 안에선 사실은 6개월간 매물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홈런선 제가 오늘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이거 세팅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팅하시고, 그리고 실적주라고 하게 되면은 주저하지 않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나오션도 실적주고요. 실적 개선주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차트까지 덧붙이시면서 삼박자가 맞는 종목만 공략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하나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좀 높았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사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수는 사실 어렵고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홈런선 일단 세팅하시면 됩니다. 세팅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첫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공략하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등락률이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만 공략을 해보시면서 6개월간 매물대 잘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시면 휴림 로봇입니다. 마찬가지로 휴림 로봇도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6개월간의 매물대는 실제로 이제 기관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연기금도 매수를 하고 꾸준하게 매수를 해야 6개월간의 그 가격대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종목만 여러분들 올라타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야 주가는 상승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달리는 말은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들은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올라탈 수가 있고요. 그 기준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6개월간의 매물대를 돌파했었을 타이밍에 매수하셨다면, 이번 주에만 사실은 휴림 로봇 홈런선 세팅하시고 매수하셨다면 그대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가 넘는 또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 있게 매매하시자, 이 부분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홈런선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그래서 6개월간의 매물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홈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시세를 노릴 수 있는 매매 전략이고 실적주여야 됩니다. 실적주여야 되고 실제로 돈을 벌어다주는, 대한민국 무역수지에 돈을 벌어다주는 실적 업종 내에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하시고 실적 종목이어야 되고 실적 기업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6개월간 매물대를 돌파를 한 종목만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런선, 올해 홈런선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홈런이 펼치시길 바라면서 홈런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과 함께 5개 종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홈런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6개월 매물대를 돌파한 중소형주를 공략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냥 종목들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실적주를 잘 선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고르게 된다면 주식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 멘토님의 홈런 기법 배워봤고요. 홈런 기법과 함께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우리 멘토님의 안타 검색식이라고 하는데 이 검색식은 QR코드 타고 들어오면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여기다 갖다 대시면 링크 바로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신 뒤에 여기에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신청 안 하시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홈런 기법 그리고 안타 검색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멘토님 네. 조금만 더 공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게 그럼 단번에 이런 조건들을 선별을 해서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홈런선 대시세를 노린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린 거 사실은 좀 힘드신 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선물 오늘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타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홈런 타자들은 홈런만 치는 게 아니고요. 안타도 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장기도 매매를 하지만은 시장 상황에 맞게 단타 매매도 해야 되거든요. 이 단타 종목을 선별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일단은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서는 총 14개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많이 좀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세팅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총 14개의 조건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균선이 좀 들어가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지표 조건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표 조건에 맞춰서 3개의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그리고 이 부분에 맞춰서 종목에 대한 필터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슈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조건 검색기 안에서도 사실은 선별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었고요. 종목 검출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만 혹시나 조건 검색기 활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다면 그대로 오늘 오늘 시초가 그리고 돌파 기준을 했을 때는 15%의 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홈런선 세팅해서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조건 검색기 활용을 해서 단타로도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 상황에 맞게 스마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휴젤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트릭 종목 말씀드릴 때 휴젤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건 검색기에서 선별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 검색기 같은 경우에선 장전에 준비하셨다가 종목 검출이 장기시하고 분출이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장초반 단타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장초반에 공략을 하셨다면 그대로 1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기를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중소형주가 싫어요, 안전한 종목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조건 검색기 활용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량주도 나와주고 중형주 종목도 나와주기 때문에 만약에 편안하게 오늘장 조건 검색기 활용해서 매매를 하셨다면 그대로 삼성물산으로도 당일 단타로도 5% 훌륭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건 검색기 활용해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양 MC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이 부분에 맞춰서도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 2월 초에 상장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안타 조건 검색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대로 2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삼양 MC캠이 최고 상승률이 20%가 넘어가 줬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한빈 레이저라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20%가 넘는 또 상승률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일과 같이 10%든 20%든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와줄 때는 여러분들이 싸울 무기가 좀 필요하죠. 그 무기가 저는 사실은 안타 조건 검색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과 함께 홈런 기법 그리고 안타 검색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검색식 받는 법 빠르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멘토님과 이제 종목을 받아볼 텐데 네. 우리 멘토님 야구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야구 팬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홈런과 안타를 넣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도 네. 우리 계좌에 좀 홈런을 칠 수 있는 종목들일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번 달 2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양대지수가 모두 다 상승세 속에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기 좀 좋은 환경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다음 주 전략은 단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PIE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보시면은 캔들이 몇 개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중기 전략도 안 되고요. 스윙주도 안 됩니다. 실제로 스윙주도 안 되기 때문에 워낙 그 주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장중에 맥점만 잘 잡게 된다면 빠르게 단기적으로도 당일날 10%의 또 주가 상승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오늘 일단 10%가 넘는 15%의 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 그만큼 이제 주가 탄력성도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잘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설명드려보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 주가 탄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1차 목표가는 10,000원대 일단 좀 제시를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10,000원대까지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PI가 가지고 있는 게 AI 쪽도 연관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AI 관련한 섹터들, 테마주들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좀 말씀을. 멘토님, 제가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요. 이 PI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5,000원이었고 지금 네. 유리기판이나 인공지능으로 묶인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목표가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니까 10,000원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에는 사실은 실제로 오늘 만약에 시간에서 10,000원대까지 돌파를 보여주게 된다면요. 목표가는 좀 상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의 시초가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수하고 나서 1차 수익 목표가를 10% 정도 내외로 좀 잡아보시면서 시초가 기준으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서 따라가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초가 기준으로 한 10% 정도 목표가를 올리면 네.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네. 제일 중요하겠네요. PI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종목 하나 더 준비하셨다면서요.
오늘 제가 이제 단기 전략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일단 섹터는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 다시 한번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작년 9월 달 정도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6개월간의 매물대입니다. 다시 한번 홈런선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6개월간의 매물대를 오늘 딱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만 매수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6개월간의 매물대거든요. 아이언 디바이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좀 편안하게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아이언 디바이스를 그리고 PI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게 대안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조선 쪽도 있고 반도체 종목들도 있고 뭐 자동차 섹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단기 전략으로 취하려고 하게 된다면 주가 탄력성이 높은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대안적인 투자가 신규 상장한 섹터들에 대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있고요. 공모가 대비 지금 오버행 이슈가 대부분 소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형 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이미 6개월간의 매물대를 다 돌파해 줬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좀 편안하게 좀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대응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5,400원대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300원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위로 아래로 유동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히든 종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PI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였는데요. 이 두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도 양시장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간 기준 코스피는 2.7%, 코스닥은 1.8%의 강한 오름세로 이번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시세를 이어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